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며느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며느리분들께 조금이나마 자신의 처지가 저보다 낫다는 말을 좀 해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해봤습니다. 살다 살다 저희 집 같은 시댁을 겪는 여자분들을 본 적이 없는지라 저처럼 고생을 한 며느리분들도 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집구석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니 사연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저는 이남 일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오빠들이랑 부모님의 사랑을 덕지덕지 받고 자랐었어요. 둘째 오빠랑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바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오빠들이 저를 아주 애기 마냥 다뤄줬던 기억밖에 나지를 않고 그런 우애 좋은 저희 남매들 사이를 보면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늘 좋아라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에 늘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좋은 오빠들과 함께 좋은 가정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여드리는 것에 단 한 번도 부끄러워 해본 적이 없었고,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제가 그렇게나 수시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오빠들 틈에 껴서는 같이 놀곤 하곤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친정 가족들을 피부치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친구 마냥 거침없이 놀고 어울리는 것에 익숙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물없이 가까이 하려고 하니 이런 저를 나이가 들어가도록 친정 오빠나 부모님은 늘 애기 마냥 보듬어 주려고 하셨고요. 오빠들이 저 대학을 막 입학했을 때 이미 결혼을 다 해버린 바람에 저한테는 새언니들도 둘이나 생겨버렸어요. 가족들 사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새언니들도 금방 우리 가족들 팀에 들어와 어울릴 수 있었고, 그래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 새언니들 나이도 겨우 20대 후반이었는데, 겨우 20살이 되어서는 성인 노릇을 하고 있는 저를 불러다 좋은 곳들도 많이 데려가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며 정말 친한 언니들 마냥 잘 챙겨줬어요. 그렇다 보니 제게 가족이란 것은 늘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싸운다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빨리 화를 풀고 또 사과를 먼저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서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고 새로운 가족이 된 새언니들까지도 금방 저희 가족들 틈에 융합이 되어서 잘 지내다 보니 저 또한 제가 결혼을 하면 그런 남자를 데려와서는 저희 친정과 아주 잘 지내기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내 짝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어릴 적부터 했었죠. 누구나 여자들이라면 배우잣감은 상상해보곤 하잖아요. 제게 배우잣감 1순위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가족들과 진짜 피부치처럼 잘 지내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29에 만나 결혼을 한 남편 때문에 그 후 저희 친정 분위기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친정 식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조금이라도 가서 얘기를 나누거나 하하호호 하려 하면 귀신같이 찾아내서는 남편을 불러내고 친정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남일녀 집안의 장남이에요. 방송 계열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당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각광을 받던 엘리트 회사원이었고요. 시댁에서는 아들 잘난 맛에 흠뻑 취해서는 앞뒤 분간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저한테 먼저 반해서 고백하고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기집년이냐면서 저를 매몰차게 거부하셨습니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거부를 하려 하신 것이죠. 처음엔 이 사실을 감히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알면 속상해 하실까 싶어서 비밀로 한 채 남편과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죠. 제가 단지 조건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를 하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최후의 조건이라면서
저희 집 재정 상태를 물어보셨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개인 약국을 차린 약사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대학 선배셨거든요. 저희 작은 오빠도 같은 대학을 나왔고, 저희 큰 오빠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저희 가족들 중에 남편 대학 선배가 있다는 것과 또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며 어느 정도 재산을 구비해두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약국 약사로 일을 하신다는 것에서 뿅 반하셔서는 결혼을 허락하더라고요. 본인 체면 때문인지 바로 허락은 안 했지만 갑자기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 일이랑 오빠 일에 대해서 부쩍 더 많이 물어보며 서서히 저와의 대화 폭을 넓히셨어요. 그냥 이런 집구석은 결혼하지 말아야 했는데 당시 저는 이미 서른은 코앞에 두고 있었고 또 친정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던 남편을 그쪽 집안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뒤엉켜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신부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시댁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저희 결혼을 한다고 결혼하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딸 결혼을 한다면서 저희 오빠들의 새언니들까지 발벗고 나서서는 제 결혼을 뒷바라지 해준다며 살림살이도 선물로 챙겨주고 현금 다발도 수두룩하게 주면서 축하를 해줬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실제 남편의 차를 한때 새 걸로 뽑아주기도 하셨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는 몇 년 정도를 쉬었는데 쉬면서 제대로 놀라며 아버지가 제 차도 한 대를 뽑아주셨어요. 집은 남편이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며 당시 조그마한 평소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왔고 저는 그 크기에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이 우리 신혼집이라며 감사해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뭘 따져봐도 좋을 것들 뿐인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또다시 못마땅해 하셨어요. 잘 사는 집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했더니만 처가댁에서 신혼집 한 채를 지어오지 않았다면서 저를 향해 불똥이 튀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이 스스로 집 정도는 해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차나 살림살이를 준비해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인색한 친정을 뒀다면서 마구 폭언을 하더라고요. 돈 아까워서 자기 아들한테 안 쓴 게 아니냐고 하시면서 제가 받은 제 차를 자기 딸한테 넘기라고까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나요.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섭고 하늘과도 같았던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질 것이 염려되어 그냥 제 차를 시누이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시어머니 화가 풀리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무조건 기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언젠가 말 잘 듣는 며느리라면서 저를 예뻐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딸같게 굴진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사람 취급을 해주실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 그 핍박과 미움은 제가 40대가 되어도 그쳐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할 말을 못하고 사는 등신 같은 며느리가 되어서는 이젠 믿었던 남편도 저를 조금은 우습고 쉽게 여기는 것도 같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모두가 시어머니를 따라 저를 막대하더군요. 원래도 저를 마냥 귀한 며느리로 여겨주는 건 아니었는데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갈수록 저를 향한 시댁 사람들의 마음이 보잘것없어졌어요. 명절날이나 생일날 그리고 단순히 가족 모임을 하더라도 손 써야 할 노동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시키고 또 돈 나갈 일이 있으면 돈 많은 며느리 덕 좀 보자면서 뜬금없이 제 지갑을 찾고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지켜주려고만 하던 남편도 몇 번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마찰이 생기고 또 언성이 높아지길 반복하다 보니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참고 살았기 때문에 제 편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이 많은 제 결혼 생활은 지난 6개월간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난 직후였죠. 작년 코로나로 괴이한 세상을 겪게 되었을 때 저는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빨리 하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암의 크기를 줄여나가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이긴 했지만요.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 안 슬프고 안 괴로울 사람이 어딨겠나요. 저 또한 겉으로는 친정 부모님께 그리고 제 남편과 아이한테 괜찮다고는 했지만 내가 암이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롭고 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10년 안에 합병증이나 제발로 더 큰 수술을 받지는 않을지, 그러다 죽게 되어 내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고 죽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오만 괴로운 생각들로 가득하던 와중에 저는 일단 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겨우 40대 초반인데 유방 한쪽을 제거했고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고서 한 달 안으로는 대부분 회복이 된다고 하길래 저도 웬만하면 한 달간만 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며 몸 생각만 해보기로 했죠. 암 선고의 수술 결정, 그리고 항암 치료의 회복까지 거의 3달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더라고요. 제 몸이 괴로운 건 물론이고 저를 걱정하는 친정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아이 생각만으로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저 암 선고 받았다는 당일날 전화에서는 그게 유전이냐는 소리부터 대뜸 하시더니만 수술받고 항암 시작했을 때까지도 뭐 하나 도와주겠다는 연락 한 번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암 환자한테는 손이 많이 가고 또 옮길지도 모른다면서 저를 피하셨어요. 유방암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닌데 이게 보기만 해도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함 그 자체셨죠.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며느리가 아닌 병자 취급을 하면서 멀리하던 중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꺼낸 첫마디가 다가오는 자기 생일 어떻게 할 거냐는 거더라고요. 자기 생일날 생신상에 케이크 말고 요즘 유행한다는 앙금 꽃 케이크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것 좀 사다가 올려놓으라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뻔뻔스런 분이셨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왜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려 전화를 하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혹 자기 생일을 까먹고 안 챙겨줄까 싶어서 잊지 말라고 확인차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참 괴이하고도 망측스럽죠. 이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란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잠시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좌절감이 생기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치료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옆에서 친정 부모님이 절 보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참 불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 볼 때마다 우는 엄마 아빠를 달래느라 진이 다 빠져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말도 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내 생일상 안 차려놓은 거야? 왜 안 부르나 했더니 그걸 까먹은 거야? 라면서 화를 내며 집을 쑥대밭으로 만드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것을 뻔히 아실 텐데 자기 생일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혼자 씩씩거리며 제 부엌 안에 들어가 냉장고를 헤집으시고 또 베란다까지 나가서는 케이크 숨겨뒀나 안 뒀나 막 또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남편은 출근 중이라서 당연히 집에 없었고 딱 저 하나뿐이었는데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저 항암 치료 받고 왔습니다. 지금 암 치료 중이잖아요. 라면서 너무한 게 아니냐면서 거의 하소연을 하듯이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님 참 냉정하고도 피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제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알아, 이 더러운 거사. 어디서 더러운 질병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네 친정에서 그딴 더러운 병을 가지고 와놓고 뭘 저랬다고 떵떵거리며 말을 하니. 당장 네 친정 가서 항암인지 뭔 치료도 받아라. 내 아들을 이렇게 더러운 네 옆에 놓아두고선 나도 도저히 속이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에라이 더러운 년. 라고 말이죠. 정말 너무하시지 않나요? 며느리가 단순 감기도 아니고 암에 걸려 가슴을 도려내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인데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시다니요. 이렇게 독하고 못된 시어머니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나쁘게 하시나 싶어서 바로 따져묻고도 싶었는데 전 그냥 아무 힘이 없었어요. 차라리 무시를 하고 말지. 이런 무식하고도 못된 사람하고는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난동을 피우는 어머님을 내버려 둔 채 혼자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 그냥 친정에서 부모님 옆에 편익이 되어 치료받겠다면서
어머님을 내버려둔 채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혼자 먼저 신발을 신고 집에 나가려 하자 뒤에서 어머님이 너 진짜 가? 라면서 절 붙잡으려는 듯 어딜 가냐 물어보려 하셨는데요. 보란 듯이 친정 간다고요. 라는 말과 함께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애가 집에 혼자 있을 거니 당신이 알아서 챙기던 말던 하라며 나는 니네 엄마 때문에 더러운 몸 이끌고 친정 왔다고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애가 걱정이 되는 건지 급한 대로 일을 정리하고는 바로 집으로 가면서 제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남편이 아이를 돌봐주러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곤 그냥 친정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를 걱정한다고 집에 모인 언니들, 오빠들, 그리고 부모님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차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잠드는 게 최선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더 친정에서 머물렀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부린 행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제게 너무 미안했는지 차마 전화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애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을 해줘서 진정을 시키고 있었고 또 제가 잠깐 병원에 가거나 외출을 한 사이에 계속해서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는 먹을 것을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애를 데리고서 같이 친정에 와 저녁을 먹기도 했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 만큼 남편도 정말 미웠었는데 차마 애 앞에서는 아이 아빠한테 화를 내기도 뭐하고 싸우기도 뭐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내게 그런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는 이런 일로 싸움을 해야 하나 싶었던 나머지 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사무치게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냥 뭐든 남편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고 단지 당분간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도 않아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들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몰랐지만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고서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일절 물어보질 않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금기어와도 다름이 없던 시어머니가 감히 제 친정에 찾아왔네요. 제가 친정에 머문 지 일주일이 막 지나는 그 시점에 말입니다. 역시나 그 시각 남편은 출근을 했을 때이고 저는 막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에그머니나 제 집으로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쳐들어왔던 것처럼 감히 시어머니가 내 부모님 집으로 똑같이 무례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문을 확 두들겨 대면서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감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불러대는 다급하고도 앙칼진 목소리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은 어른이신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집에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시어머니가 글쎄 저를 향해 왜 집으로 돌아가질 않냐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내가 니네 친정 가서 치료받으라 했다고 진짜 집을 나가버리냐? 네 남편이랑 자식밥은 누가 챙기고?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암덩어리 치료받기 전에 네 남편 굶겨 죽일까 싶어 내가 이렇게 친히 네 친정까지 왔다. 라고 말이죠. 자기가 더러운 병을 친정에서 가져왔다고 저를 모욕시킨 후 친정으로 가라고 쫓아내다시피 소리를 질러놓고선 이제 와서 지 아들 굶겨 죽일 작정이냐며 돌아오라고 하다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정도로 무지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 엄청나게 당황해 하셨죠. 아버지는 최대한 교양을 차린 채 사돈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목소리 톤이 아주 상향이 되어서는 며느리를 데려가겠다며 소리를 질러대셨고요. 난처해하다 못해 충격을 받은 듯한 저희 부모님 표정에 저는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이 할망구가 진짜?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침을 뱉어버렸어요. 가래까지 싹 끌어올려서는 퇴하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말이죠. 엄마, 아빠, 이 사람이 나 더러운 병 걸렸다고 집에서 나가라 했었어.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친정에 와서 받으려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지 아들 밥 굶긴다며 나보고 도로 집에 돌아가라 하네? 진짜 이 할망구를 어쩜 좋지? 라고 하며
몇 번을 더 침을 퇴퇴하며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니 뒤에서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다 폭발을 하셨어요. 귀하게 키운 남의 집 딸을 감히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냐면서. 앞에서 딸은 침을 튀기고 있고 남편은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모를 위협하는 가운데 엄마는 혼자 뒤에서 뭘 꼼지락거리시다가 급기야 물바가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바가지 위에다가 찬물을 받아서는 그걸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앞에 부어버리셨고요. 그도 모자라 들고 있던 바가지로 시어머니 머리에 내리 꽂으셨어요.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바가지가 시모 머리에 맞아 진동을 울리는 게 저한테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만 껌뻑이다가 먼저 뒷걸음을 쳤고 저는 시어머니께 똑같이 되갚아주는 말을 건넸어요. 나한테 더럽다고 하셨던 그 말을 늘 곱씹고 있었는데 이번엔 내 차례라면서 야, 이 더러운 년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더러운 그 꼴로 감히 내 부모님 앞에서 뭐라고 있어? 나가라니까? 라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죠. 저도 제가 뭐라고 있는 건 줄은 잘 몰랐지만 그냥 그 순간에는 시어머니를 무조건 겁부터 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냥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어서라도 시어머니를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쫓아내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 옆에서 저를 따라 침만 안 뱉으셨을 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억압을 주신 덕분에 시어머니는 이미 잔뜩 쫄아선 물을 뚝뚝 흘려대며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나가는 길에도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따라가선 시어머니 뒤통수에다가 더럽단 소리를 몇 번이고 뱉어냈어요. 이러다 진짜 남편이랑 내가 이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숨이 푹 쉬어나오더라고요. 부부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악화시켰다는 생각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 남편, 시어머니께 제 뒷담화를 신랄하게 들었을 텐데도 먼저 허리를 숙이고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절대로 이유 없이 화낼 분들이 아니신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문전박대를 당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주의를 주지 못하고 살아온 제 잘못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살아온 저희 가족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화내는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변명 한번 해볼 생각도 못한 채 남편의 사과를 쭉 받고만 있었고요. 처음엔 무조건 이혼을 시키겠다고 벼르고 소송 준비를 하려 하던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시모한테서 딸내미를 절대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조건하에 이 결혼을 이어가게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을 구하고 저희 부모님 옆에서 예쁨을 받으려 아양을 떠는 남편을 보며 사는 중이랍니다.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으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겠다며 남편도 애를 쓰고 있어요. 절대로 시어머니가 제 결혼 생활에 더 간섭을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려는 듯이 엄청 노력을 하네요. 그러니 저도 제 몸을 위해서 당분간은 친정에서 더 지내보려 하는 중이고 그 와중에 노력하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조금씩 달래는 중이랍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또 아무렇지 않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난리를 피울까 싶어서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볼 참이에요. 이러다 추석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될 테니 추석까지는 최소 진득하게 친정에서 요양을 해보려고요. 암에 걸린 며느리를 병자 취급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더러운 병이라 비하를 하다니 이런 썩어빠진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본인이 암에 걸리고도 이런 말을 감히 하실 수 있을까요? 전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저희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앞으로도 안 만나고 말 안 섞으며 이해를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남남으로 살아야 제 정신건강에 좋을 사람 같거든요. 항암 치료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참에 완전히 제 결혼살이를 싹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결혼도 제 몸도 다시 잘 챙겨보고 보듬으며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